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뭐 가능성 희박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쯤이면 다시 또 얘기 나올 법 하지. 이게 또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쪽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주제가 간혹 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그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30% 그 캡을 씌운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체 그게 뭔지,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다녀왔어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쫄아가지고 거의 이제 지키시는 분들이 이게 각 건물마다 또 입구마다 있으셨는데 제가 카메라만 들면은 쟤 뭐지? 이런 눈빛으로 봐서 원래는 삼각대 딱 챙겨가고 이렇게 DSLR 딱 챙겨가서 그 앞에서 약간 이제 기자처럼 현장 출동 뭐 이런 느낌처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쫄아서 실패를 하고 이렇게 영상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뭐 중요한 건 사실 뭐 이런 재미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그거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앞섰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가가 또 살짝 올 6만원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살짝 걱정된다, 또 이런저런 이슈가 또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바로 시총 30% 상한제 이슈입니다.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내용인데 매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내용은요, 매년 5월과 11월에 매매 거래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에 코스피 200개 종목, 그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또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 다음 달인 5월에, 그러니까 6월, 그리고 11월이니까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내가 28%로 담았어도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시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30% 상한제 요 룰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서 잘 나가서 또 이렇게 걸렸다. 그래서 요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한국거래소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건 이전에도 10월 달에도 나왔던 이슈고, 그리고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를 넘어서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는 있지만 적용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왜 삼성전자한테 이걸 씌운다는 거야? 30% 기준을 왜 삼성전자한테만 적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서 1등 기업이라서 잘 나가서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이렇게 30% 넘어도 그 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해진 정기 조정 5월, 11월, 그러니까 6월, 12월 요 기준 말고 수시로도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관련된 방법론이 있어요. 한국거래소 코스피 200 방법론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연계 상품의 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 조정 전이라도 수시로 이 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관련된 코스피 200 내에서 30% 비중이 넘어서면 요거를 좀 비중 조절, 그러니까 그 30% 이상 되는 것을 매도함으로써 물량을 덜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조정 보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 잘 나가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또 이걸 감안하면서 뭐 계속 삼성전자는 또 전망도 워낙에 좋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물량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장이나 다른 종목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 거기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그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내 비중의 추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시총도 당연히 불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시 30% 상한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상한제 규정의 경우에는 신설된 규정이고 또 적용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제가 상한제 이야기 드릴 때 적용 주기가 반기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그리고 12월에 적용된다. 사실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수시로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0% 그러니까 이번 달에 30% 넘었다 그럼 캡 씌워 이게 아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4%고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의 비중이 33%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월 혹은 12월 만기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에 캡의 비율을 곱하게 돼요. 이 경우에 이 캡의 비율이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인 33%를 30%로 맞추는, 그러니까 이 30%를 33%로 나눠서 0.91%가 되는 건데 계산 되게 어렵죠. 저도 사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이런 계산은 다 여의도의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나 기사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궁금하실까봐 이런 계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화두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시가총액 비중의 상한제가 언제 적용되느냐 이 여부인데 지금 사실 이야기로는 2월, 3월 계속해서 수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캡의 비율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1조 원의 매물 이 정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인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단히 정리를 해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평균 비중으로 계산한 캡의 비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내에서의 비중은 0.75% 감소한다라는 시나리오 첫 번째가 하나 일단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0.75% 정도면은 사실 시장에서 막 우려하는 그런 정도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2번으로 가면 이게 비율이 좀 커져요.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비중 상한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운용상의 편의대로 그냥 탁 덜어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3%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 헤드라인에 막 나온 1조 원 넘는 매물 폭탄 이런 게 약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총 비중이 3%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3%인지 궁금하시죠? 40조 원 전체 그 40조 원 중에서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조 2천억 정도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의 전체 시장에서 막 6천억, 하루에 막 6천억 팔아도 지수가 엄청 많이 하락하는데 한 종목에 1조 넘게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하루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또 보면요. 1조 2천억이 다가 아니에요. 이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의 선물 매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물에 대한 매도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반 이하, 그러니까 6천억 이하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한제를 두고 이야기가 되게 많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왜 삼성전자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글로벌 다른 시장에서는 많은 적용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 30%는 사실 이게 낮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까지 캡을 씌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 해외 주요 지수들의 상한 비중이 더 낮죠. 10에서 2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했을 당시에 이미 삼성전자가 그 코스피 200 내에서 비중이 20%가 넘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30%로 잡았던 겁니다. 핀란드 주식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휘바 여기 핀란드에서 유명했던 브랜드가 바로 노키아였죠. 예전에 정말 노키아가 대단했었는데 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전체 시장에 당시에 거의 70% 시가총액 이상을 차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핀란드 시장은 노키아가 없으면은 정말 시쳇말로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시장의 대표 지수가 한 종목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다 보면은 핀란드의 노키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 핀란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총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은 뭐 코스피 지수대가 지금 뭐 1700선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물론 이들 종목이 잘 올라서 지수가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휘청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파는 고스란히 시장 전체에도 미치는 거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그 당시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 1위 기업인 당시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의 비중이 핀란드의 헬싱키 거래소 전체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덕분에 헬싱키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던 적도 있지만 2009년 노키아 주가가 급락할 때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가 지수의 시장의 대표성이 약화되면서 최대 종목의 주가 흐름대로 주가 지수가 등락이 결정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어쨌든 나는 삼성전자만 좋게 보는데 필요 없다.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주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늘 우리에게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게 30% 시총 상한제 캡을 씌움으로 인해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쪽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나리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어쨌든 많든 적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맞고요. 이게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어쨌든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그 금액만큼 다른 기업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코스피 200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 종목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그렇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도 어떤 종목의 비중이 좋은지 또 그 안에서 유망한 기업들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번에 삼성전자 보통주에 대해서 이렇게 30% 시총 상한제 캡이 씌워지며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캡을 씌우는 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선주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캡 룰 적용으로 인해서 기계적 매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증권가에서는 캡 룰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커질 때마다 우선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연초 이후 삼성전자의 우선주의 주가의 상승률이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보통주의 움직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우선주가 이 보통주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셈이 됐죠. 우선주의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도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 정도가 됩니다.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그만큼 싸다는 거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괴리율이 19%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이렇게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30% 캡 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만 해당을 하고 우선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또 이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미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초에 개인 매수세가 지금 집계된 걸로 보면은 거의 2,800억 넘게 지금 우선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는 계속해서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서 배당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가 배당이 조금 더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발표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게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크겠죠. 삼성전자 보통주에 대해서는 주당 354원을 배당하기로 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355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원 차이인데 뭐 1원도 이게 주식 보유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어쨌든 총 30% 상한제 요 관련해서 이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이 묶어서 이야기 나오는 종목은 항상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연초에 함께 삼성전자 올랐지만 이 캡 룰에 적용될 만큼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초중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이렇게 30% 상한제에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운용사 등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높이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시총 비중을 이렇게 30%로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사야 될 사람이 못 사게 되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비중도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더 채우려는 그러한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어쨌든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굵직한 반도체 기업 중에서 비중을 계속해서 실어야 되는 그 기업들이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또 SK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30% 캡 적용, 그러니까 이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당장 2월 달에 혹은 뭐 3월 달에 아니면은 이 사이에 또 주가가 하락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30%가 넘지 않아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게 30% 룰이 적용돼서 삼성전자 보통주에 대한 매력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부가적인 다른 이슈,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 기업의 펀더멘트를 봤을 때 아무리 이렇게 매물이 나와도 좋은 종목은 또 누군가 사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외의 기회를 이 위기 속에서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이 되는 댓글 필수인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